그럼 앞서 나온 요구 수익률은 혹은 좀 디스카운트 레이트 R은 어디서 나오게 될까요? 앞서 잠시 얘기했지만 K로 표시되는 책들도 많습니다. 이제까지 배당 모형을 통해 생각한 주가를 보면 배당 수익률과 성장률, 이 모델에서는 좀 엄밀히 말하면 배당 성장률로 구성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퍼치나 매치나 매한가지긴 한데 고든 모델의 식을 한번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R로 재정리하면 이렇게 바뀌겠죠. 예. 그렇다면 앞의 식은 배당 수익률 그리고 성장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배당이라는 건 앞서 잠시 말씀드리긴 했지만 원래 기업의 주인에게 기업이 보유한 재산을 나눠주는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법인의 주인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함부로 박탈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소유주에게 기업의 재산을 나눠줄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업이 번 수익 중에서 지금 주주에게 나눠주는 게 배당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업 내부에 쌓아놓으면 내부 유보라고 하고요. 어차피 내부 유보와 배당이 주주의 소유라고 보면 주당 순이익인 EPS, earning per share는 어차피 모두 주주의 몫입니다. 지금 나눠주거나 미래에 언젠가 나눠주거나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내부 유보한다는 건 기업이 다른 시기에 미래 언젠가에 다시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얘기 위해서 내부 유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특정한 목적이 있으니까 주주들이 거기에 동의한 거죠. 예. 기업의 성장할 기회가 더 높다면 EPS의 대부분을 내부 유보를 해가지고 성장 기회를 높이는 게 주주에게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성장 기회가 별로 없다면 주주들에게 다른 성장 기회를 알아서 찾으라는 의미에서 배당을 주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배당을 이용하지 않고 미래 기업의 현금흐름에서 외부 유출이 가능한 부분이나 이런 수익을 통해서 주가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 주주에게 돈이 언젠간 돌아간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DDN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거라서 분자에 들어갈 내용만 합리적이면 어떤 방식이든 다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수익이 전부 주주에게 결국 돌아간다. 네, 그래서 배당이 아닌 EPS로 주가를 설명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수익률 R에 대해서 배당받은 금액을 다시 특정 기간만큼 재투자해서 R만큼 수익률을 주주가 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금리 변동 위험도 줄어들게 됩니다. 뒤에 다시 다른 얘기로 할 수도 있는데 내부 유보와 배당에 따른 주가의 차이 부분에서 설명할 거긴 한데 이 부분 배당을 하거나 내부 유보를 하거나 그에 따른 주가의 차이 주가의 차이가 아니라 주주의 수익률의 차이는 이론적으로는 차이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성장률이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 공감할 거라고 보고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한 가정을 하나 두겠습니다. 전액 자기 자본으로 만들어 있는 현실에서 종종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일명 무부채 기업이죠. 이런 기업을 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규모가 커져도 일정 부분까지는 ROE가 감소가 없다고 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추가적인 외부 조달 없이 내부 조달만으로 투자를 감당한다고 전제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EPS를 구할 수 있을 건데요. 우선 이번 기회에 EPS에서 B만큼 내부 유보를 하고 이를 기업이 다시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 기회 ROE만큼 다음 기회 EPS가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1-B만큼의 EPS는 배당을 준다고 해보겠습니다. 윗줄의 내용을 산식으로 다시 풀어보면 다음 기회에 예측 가능한 EPS는 이미 기존에 투자한 것에 따른 EPS만큼의 내부 유보를 통해 가지고 투자의 ROE만큼 수익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내부 유보율의 ROE만큼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성장률은 내부 유보율의
내부 유보율만큼의 수익률이 됨을 알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기업의 수익률을 ROE로 했기 따름입니다. 회계 시간에 얘기했던 베니스의 배를 생각해 보시면 한번 투자된 자산을 통해 가지고 일정 기간 기업은 계속 같은 수익을 창출합니다. 물론 토지를 제외하고 모든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없다고 전제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성장하는 주식의 가치를 볼 때 이는 둘로 나눌 수 있을 건데요. 하나는 기존의 투자만 가지고 기존에 했던 투자만 가지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부분의 가치가 있을 거고요. 다른 하나는 기업의 성장 가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업의 가치는 기존에 투자된 거에 대한 가치와 앞으로 추가적으로 성장할 가치, 투자를 통해 성장할 가치, 그 둘의 합일 겁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시점,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 투자된 가치의 합을 통해서 올해 말, 그러니까 1기가 끝난 후에 EPS가 결정된다고 보면 성장하지 않는 부분은 올해 말에 EPS를 할인율로 나눈 영구 현금이 되죠. 그리고 투자된 부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간 가치는 잠시 언급된 투자의 Net Present Value의 합입니다. 이를 NPVGO라고 해가지고 Net Present Value of Growth Opportunity라고 합니다. 혹은 어떤 교재에서는 넷을 빼고 그냥 PVGO라고도 합니다.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EPS는 5,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당률을 30%로 잡고요. 그러니까 70%는 유보를 한다는 거죠. 예. 다음으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혹은 할인율은 16%로 잡았습니다. 재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20%로 잡았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기업의 가치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예측해서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든 모델을 가지고 성장 기회를 통한 현금 흐름의 가치를 현가해서 쓴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든 모델도 큰 의미에서 DDM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만 거기 DDM의 특별한 형태가 고든 모델이다 라고 우선 생각해 보시고 이 고든 모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은 얼마가 되나요? 5,000원에 30%니까 1,500원입니다. 요구 수익률은 기존에 이미 나와 있고요. 16%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부 유보율이 70%이기 때문에 배당 성장률은 70%에 20%니까 14%가 됩니다. 고든의 배당 성장 모형식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먼저 드리면 P0는 1,500원을 16%에서 14%를 뺀 2%로 나눠주면 되니까요. 1,500원을 2%로 나누니까 75,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앞서 말한 성장 기회를 통한 기업의 가치를 통해 그 모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VG-GO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델 가지고 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투자된 자산을 바탕으로 한 수익 창출 결과를 통한 주식값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요. 그냥 5,000원을 그냥 16%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EPS를 R로 나눴으니까요. 그리고 성장기에 대한 계산을 좀 해줘야 됩니다. 성장을 위해 내부 유보율만큼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3,500원을 투자를 하는 거죠. 주당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수익률은 20%고, 그 부분이 계속되는 연금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계산될 겁니다. 이 P0를 구성하는 A와 B, P0A와 P0B를 모두 더하면 75,000원이 됩니다. 이는 앞에 고든 모형을 가지고 계산한 것과 동일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방식은 돈의 시간 가치에서 본 현금 흐름에 대한 현금 흐름에 대한 현재 가치로 전환하는 할인법이죠. 일명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좀 토대가 명확하고 어디에나 통용될 수 있고, 이론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어디나 통용될 수 있는 거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어디나 적용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이론적 토대가 명확하다는 건 엄청난 강점입니다. 근데 요구 수익률로 표시된 할인율, 그리고 이 할인율이 기업에 적용될 때 용어인 자본 비용과 미래의 현금흐름을 모두 추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현실에서 배당을 주지 않는 기업도 상당히 많죠. 물론 배당할 게 없어서 못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많은 고도성장기의 기업은 배당을 주지 않고 내부 유보를 통해 가지고 기업의 성장을 더 중시하는 것도 많이 관찰됩니다. 주주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어서 재투자하는 것보다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주식 차익을 얻는 게 더 좋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동의해 주는 거겠죠. 하지만 이런 기업도 결국 성장의 한계를 맞이하게 되면 배당을 실시하게 될 거고요. 그때가 되면 MPGU 모델을 쓰거나 다른 성장기를 가진 배당 모형을 이용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때도 그 기간마저도 추정해야 하는 거죠. 앞에서 말한 현금 흐름과 요구 수익률, 여기서 또 기간마저 추정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모델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추정해야 될 게 많아서 너무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리캐시플로우를 대용치로 활용하거나 EVA를 통한 올슨 모델을 적용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편한 방식은 유사한 예를 찾아서 그 애랑 나랑 좀 차이 나는 부분이 뭔지 그 부분만 좀 조정해 가지고 가격을 정하는, 비교해보는 그런 상대 비교법이 가장 편하겠죠. 예. 우리나라도 토지 가격에 대한 조사를 할 때도 표준지 토지를 다 이렇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몇 개 표준지를 정하고요. 그 표준지만의 가격은 실제 조사하고 다른 지역은 그 표준지에 대해서 상대 비율로 가격을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비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를 활용하는 주요 지표가 여기 보시는 PER, PBR, PSR, PCR,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회계 지표를 쓰고 있습니다. 유사한 애 주가를 보고요. 그의 PBR을 보고 내 EPS에 적용해서 주가를 산정하는 거죠. 예, 크기가 다르더라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거기 이 산업은 얼마만큼 성장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정하는 식입니다. EPS처럼, 퍼처럼 EPS를 활용하는 것처럼 장부가치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현금흐름, 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 상대방의 이런 회계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기업의 지표에 그냥 대입을 하면 그 배수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기업의 주가가 나올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회계 지표와 주가의 비율과의 관계를 찾아가지고 그 값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재무비율 분석에서 잠시 얘기했는데, 이런 상대가치법은 사용이 좀 간편하고 쉽기 때문에 사용하기 좋고 널리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론적 근거가 빈약하고 비교 대상 기업, 유사 기업을 찾는 게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할 방안이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랑 비교할 수 있는 기업 몇십 년 전에는 LG전자가 있었지만 둘의 사업 방향이나 사업 전략이나 사업 생태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둘을 비교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사 기업을 선정하는 객관성을 확보할 방안이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토지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대부분 일정 지역은 좀 균등하기 때문에 표준지를 선정해서 표준지 이후의 지역에 유사한 지역에 적용이 가능하겠죠. 사실 이마저도 행정비용과 편익 사이의 절충점을 찾은 것이지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벤치마킹할 기업을 찾아서 그 기업이 이 기업과 유사하다는 것 자체를 또 증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상대 비교법 같은 경우는 재무할 때 펀더멘탈 통한 분석을 할 때 좀 지양하는 편입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주식과 채권에 대한 그 가치 산정에 대한 원칙을 소개하는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